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지금 고교 학점제 시행에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또 학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답이 없네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 어떻게 보면 다 서양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 이제 한국은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도입하고 몇 차, 뭐 6차, 7차, 8차 교육 개혁 과정을 계속 거쳐도 한국의 공교육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먼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위너가 없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죽어나고요. 학부모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죽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가 고통받는데 열불이 끓어오르시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여기저기 컨설팅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돈 있는 분들은,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쉽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눈치를 봐야 되고 심지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내신을 리셋하기 위해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안 좋은 친구들대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자기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미리 한다고 합니다. 학점제면서 상대평가 정말 잔인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이론상으로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도 내신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인원수가 모자랄 경우엔 과감히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하고 그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하에서는 말이죠. 즉 눈치 싸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참 그럴싸합니다. 예전에 학부제가 도입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선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잘 될 것이다. 잘 됐습니까? 로스쿨 제도 미국 시스템 들여와서 한국에서 어떤가요? 말이 많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든 그냥 이게 탁상행정이죠. 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교육 과정은 개정을 하고 있지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학생, 학부모 다 죽어나고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정말 지옥일 겁니다. 이 고교 학점제 진행되면서 어쨌든 또 지옥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과다한 업무, 정말 필요 이상의 업무들이 또 늘어났을 겁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내신 잘 따기 위해서 정말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소위 학기당 컨설팅이 5, 600만 원씩 하고 비싸게는 몇천씩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과목들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짜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컨설팅은 학기당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에선 참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기 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조기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굉장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조기 유학을 나온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기 유학 나오면 무조건 영어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조기 유학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입시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를 가지 못하듯이 조기 유학도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거대로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조기유학의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 아이는 지금 영국제에서 A레벨 공부를 하고 있지만 A레벨 보통 영국 시스템화에서 3과목 하는데 제 아이 5과목 합니다. 그래도 잠잘 시간 확보가 됩니다. 충분히 평일 기준으로 수면 시간 확보합니다. 적어도 7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이요. 중학생만 하더라도 하루에 7시간 못 자는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뭐 꼭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7시간 못 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한국 학생들 제가 직접 사교육 현장에서 본 학생들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지만 중학교 1학년이 잠잘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행평가 준비해야죠. 수행평가 끝나면 또 내신 준비해야죠. 물론 중학교 1학년이 내신이 없는 기간인데도 뭐 각종 수행평가, 뭐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죠. 어쨌든 계속 바뀝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크게 보고 50년을 보고 가지 못합니다. 계속 뭐 몇 년 주기로 바뀝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요. 그냥 바뀝니다. 근데 결과 바뀔 때마다 계속 죽어나는 건 학생, 학부모, 교사 다 죽어납니다. 그 중에서 소위 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바뀌지가 않네요. 안타깝게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로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뭐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뭐 의대도 가고 소위 말하는 그래도 명문대 진학하면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근데 아시다시피 정원이라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꼭 명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학생들한테 다 해외로 나오세요. 조교학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뭐 어떤 가정이 뭐 그냥 아이가 한국에서 힘들다고 그래 그럼 너 조교학 가라. 이게 부모님의 생각도 그렇게 열려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선.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니는 게 맞는 거잖아. 그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어야 되고 그게 맞는 겁니다. 예.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 우리 아이는 공부 신경 안 써. 그렇다면 뭐 한국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예, 천국일 수 있습니다. 뭐 공부 신경 안 쓰고 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자녀도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소수일 뿐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의 교육열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육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입시 정책들, 말 자체도 예, 교육 정책의 이런 변경도 다 이게 입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진짜 이상적인 교육이 어느 나라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선 정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떤 교육 정책을 들고 나와도 적어도 제 보는 견해에선 이거 누더기입니다. 계속 우리 누더기 옷에 계속 덧대는 것 뿐이에요. 덧대는 것 뿐입니다. 예? 여기 파스 붙인데 위에 또 하나 덧붙이고 누더기 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도 안 좋고 실제로도 안 좋고 효과도 없고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면 그때는 뭡니까? 개인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의 교육은 그냥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냉정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실상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기는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책 변경의 기니피그, 실험지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대한민국 교육을 무조건 비판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좋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일반 공립학교 기준으로 수학, 과학 같은 거 영어로 좀 수업하고, 그리고 수능 영어 같은 거 사실 없어도 됩니다. 네, 진짜 대학에서 영어 능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줄 세우기 교육 좋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직업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요. 얼마든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에서 잘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교육 쪽이지만 한 20년 훨씬 넘은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제 와이프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 아이는 한국 공교육은 절대, 우리 아이만큼은 한국 교육은 피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교육 철학 중에 아주 근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지만 적어도 알면은, 내가 똥밭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 내 아이를, 우리 자신을 부모로서 그 똥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조금 더, 이게 참, 그렇다고 다 조기유학 나오세요. 한국 교육을 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수많은 영상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